의원님 본인은 지난 지방선거 때, 즉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같이 한 보궐선거 때 부산 북갑에 가가지고 박민식 후보를 도우셨죠? 예, 그럼요.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이 선정한 후보죠. 저 공천받은 후보죠. 왜 도우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어떤 정당에 소속된 조직원으로서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를 돕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쭉 보시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혼자서 일한 적이 없고 조직 내에서 일했습니다. 평생을.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원으로서의 해야 될 바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대선 때 제가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때 경선에서 붙었던 김문수 후보를 제가 열심히 도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그 조직원으로서의 도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실 스펙트럼으로 따지면 저는 오세훈 시장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박민식 후보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러 가지 주장이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공천한 후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정당의 소속원으로서 그 사람들을 선거운동을 돕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의원님과 같은 당이었던 또 일부 의원들은 가가지고 박민식 후보를 돕지 않고 한동훈 후보를 도왔어요. 무소속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후보를 돕는 게 그게 정도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당 후보,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가 거기 출마하지 않았을 때는 뭐 다른 당 후보를 돕는 일이 지금까지 보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었죠. 근데 우리 후보가 있는데도 무소속 후보나 또는 다른 당 후보를 돕는다는 거는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인가? 저는 지금 정도면 이제 뭐 윤리위를 가동하든 또는 뭐 당장 재판에 가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정리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정리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 후보, 공천된 후보를 돕지 않고 다른 당의 후보를 돕거나 무소속 후보를 도울 때는 어떤 정도의 징계를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할 때가 됐다. 이제는. 그래야지 제가 아까 배제고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이 정리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는 게 또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까지 보면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좀 이렇게 약간 복잡한 것 같으면 뒤로 빠지면서 그냥 유야무야 없었던 걸로 되면 다음에 더 크게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번에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단호하다시피 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당원 당규에 위배되고 당의 소속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징치할지 징계를 한다면 얼마나 징계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런 등등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차원 또는 원칙을 세우는 차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리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공통적으로 저는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예로 지난번에 국회 부의장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의장 선거 때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박덕흠 의원이 조경태 의원을 누르고 부의장 후보가 돼서 본회의에서 뭐 어쨌든 이제 당선이 됐는데 선출이 됐는데 그때 뭐 이것이 정확히 드러난 건 아니지만 조경태 의원이 박덕흠 의원 찍지 말아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결국 그 결과 28표인가 더 받아야 될 표를 못 받았다. 민주당의 후보, 부의장 후보가 받은 표보다 28표가 적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비슷한 얘기 아닐까요? 예, 그것도 사실 지금까지 그게 당원 당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 확인은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넘어가는 어느 정도 네. 거기에 대해서 네. 뭐 징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다면 네. 어느 수위로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것들도 하나씩 정하면서 네. 좀 이렇게 우리 시스템을 단단하게 다지는 네. 그런 역할을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됩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다. 네. 예, 왜냐하면 당대표가 사퇴할 경우가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거나 그렇습니다. 또는 본인이 자진 사퇴하거나 네. 인데 지금 보면 둘 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거기에 이렇게 시간 소모하는 것보다는 네. 당대표가 원래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뭐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는 아니지만 사실은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아서 시간이 없는데 우리 당을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만드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지금 경기도에서 60석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한 석 보태서 그나마 7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경기도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그냥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그 수도권 중심 정당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수도권에서 사선하면서 느낀 점이 수도권에서는 어떤 당이나 이념보다는 정말 실용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 있고 맞습니다. 네. 미래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비전을 제시해줘서 사실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정치인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신에 차서 제시하면 아 저쪽으로 가겠구나 하면서 자기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네. 우리가 그런 일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정책도 정책이지만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어서 다음에는 반드시 경기도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네. 네. 그게 당대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인데 네.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같으면 강하게 이 당대표가 해야 될 일, 누구를 징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그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을 주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그게 지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역시 명쾌하시군요. 아주. 네, 굉장히 좋은 해법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중수청으로 가야 된다. 예. 중도, 수도권, 청년 했는데 그것이 사실 여태까지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공원 월공 이슈로 점화된 참정권 훼손 문제, 그 다음에 투표 참정권,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찾아가는 문제,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당이 당의 이슈로, 주요 이슈로 가져오면서 2030 청년층이 나름 꽤 지지층으로 확보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2030들이 전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자로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그 2030들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일 원하는 것이 정말 공정. 네. 그 공정에 대한 그 감수성이 2030과 지금의 그 일종의 뭐 586 세대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게 처음 이제 포착됐던 게 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맞습니다. 네. 북한과 네. 그 뭡니까 아이스하키입니까? 네. 종합팀 만들었을 때 2018년도죠. 아니 왜 반반이냐 실력대로 뽑아야지 왜 우리 실력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서 기왕에 뽑힌 사람이 탈락을 하면서까지 저렇게 무리하는가? 거기서부터 벌써 이제 이 공정에 대한 2030의 감수성이 얼마나 민감한가? 그리고 또 586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좀
감지를 못하고 굉장히 둔감한가 네. 이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말 그 공정하고 그리고 또 합리적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네. 2030들의 네. 미래를 나아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뭐 연금 개혁부터 다 그 2030의 일이죠. 네. 예, 586들은 네. 다 혜택을 누린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빚을 다 떠안는 세대가 2030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거. 네.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이슈인데, 한동훈 복당 돼야 됩니까? 우선은 복당을 하려면 네. 꼭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게 된 이유가 그 단계 사건 때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여러 가지 비난의 글들을 올렸다. 네.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렇게 출당되게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우선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결백하다면 제가 제안했듯이 그 집에 있는 그 인터넷 주소 IP 그건 이제 개인정보니까 6글자밖에 안 돼요. 예, 네, 개인정보니까 본인만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내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이렇게 결백을 증명하든지 또 아니면 만약에 그게 동일 IP였다고 한다면 내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이런 일들을 했더라.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정말 유감 표명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어떤 발언도 하지 않고 그냥 없던 것처럼 이렇게 놔두면 이건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컨대 이거는 뭐 한동훈의 조건부 복당론이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네. 최소한의 필요 조건. 예, 맞습니다. 네. 그건 충분 조건이 아니고 되든 말든 네. 저는 정치인이라면 해야 된다. 해야 될 도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합니다. 네. 오늘 오늘 허민의 정치카페 문화일보 유튜브에 처음 나오셔서 예. 경제는 탁견을 보여주셨고 또 정치에는 해안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가면 갈수록 말에 힘이 실리고 눈빛이 더 빛나서 저는 1시간 더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예, 물론입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정치카페 안철수님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유익하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에 여러분 모실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